왜냐면 할아버지가 이 전쟁 영웅이시고 예.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셨어요. 예. 제가 매 하면 예. 그 동네 연수 다 모였어요. 어이구야. 그때부터 매일 거의 10년 동안 한국 라디오를 계속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가요? 네. 엄마나. 그때 아버지께서 라디오를 온몸으로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은 또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멋진 예. 삶을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상에. 아니 역시 청년들은 다르네요. 인상이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좀 낯을 좀 가려가지고 이게 그래요? 낯가리는 게 이 정도입니까? 부끄러워. 대한민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2009년도에 왔습니다. 14년 됐습니다. 저는 15년. 아, 선배님이시군요. 1년. 아. 탈북의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탈북은 거저 지능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꽤 어렸을 때 오셨네요. 몇 네. 살에 오셨어요? 13살에 탈북을 해서 14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나. 14살. 그 가면 뭐 거의 남조선 청년 맞네요. 아, 뭐 그래도 조선말도 하라면 조선말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요? 근데? 아, 그럼요. 지금도 예. 우리 고향에 있던 그 동네들도 다 이렇게 지도로 그릴 수 있어요. 눈 감아도. 그럼요. 세상에. 그래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대홍단으로 왔거든요. 그 양강도 간작고장으로. 네네네. 근데 지금 딱 눈을 감아도 있잖아요. 논두렁 밭을 지나서 어디에 가면 돌다리가 몇 개고 거기에 넘어가서 무슨 리 무슨 동 다 기억나요. 맞아요. 고향은 잊을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네. 고향이 어디예요, 그런데? 청진입니다. 아, 청진시. 청진시 그 시내는 아니고 좀 네, 변두리 변두리. 외곽의 농촌 시골에서 예.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용 씨네 가족은 북한에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네. 가족이 다 지금 한국에 와 계세요. 온 가족이 네네네. 제가 부모님이 예. 계시고 누나가 2명, 저까지 5식구인데 저희가 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 이것도 오늘 스토리 갖고 또막 쫀득쫀득 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기대하시래요. 고향에서 그러면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이 네. 너무 너무 방대. 방대예요? 되게 그냥 시골 아이였어요. 시골에서 예.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네. 뭐 했는데요? 제가 염소박 목공이었어요. 오 그래요? 그래, 저희가 그 염소를 한 마리 길렀었는데 예. 그 학교 가는 것보다 저희는 예. 염소 키워서 그 염소가 젖을 줘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세상에. 학교 가는 날보다 염소 방목하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염소 끌고 가면 예. 동네 염소가 다 따라와요.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예. 동네 염소들을 보는 목동. 그러니까 동네 염소다 하게 되면 개인 집들의 염소들을 그쵸. 부업으로 하는 그 염소들을 봐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쵸. 우리 염소를 예. 보려고 가면 동네 다 모여가지고 예. 같이 방목하고 제가 매 하면 예. 그 동네 염소 다 모였어요. 어이구야. 진짜 약간 목동처럼. 어이구야 13살에 목동이셨군요. 네, 그렇게 세상에. 염소젖이 맛있잖아요. 네네. 염소를 저희도 못 키워봐가지고 모르는데 여기 또 대한민국에 무슨 엄청난 우유가 많아가지고 소에서 나오는 그런 걸 먹지만 네네네. 북한에서 염소 하게 되면은 그 집은 진짜 대박이었어요. 왜냐 우유가 염소젖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 한구 알죠? 한구밥통. 뉴으로 된 거. 그 군인들이 하는 그거 말하는 거. 맞아요. 거기다가 염소젖을 쏟아서 뜨겁게 끓여서 맞아요. 소금 넣고 마시면 그렇게 맛있대. 그럼요. 그래요? 그렇죠. 그 영양가라고 하더라고요. 대박입니다. 진짜. 예. 물론 한국에서 먹는 우유가 맛있어요. 예. 맛있는데 고향에서 먹던 염소젖이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담백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배고파서 맛있었는지. 아마도 배고파서 맛있었을 가능성이 99%. 네, 배제할 순 없다. 네, 맞아요. 학교는 제대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학교도 가기는 갔죠. 안 가면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데리러 맞아. 오고 뭐 일용아 학교 가자 뭐 오면 뭐 술 한잔 이렇게 대접해서 또 보내고 하긴 했지만 학교도 갔어요. 가고 근데 저희 집에서 학교가 멀었어요. 예. 한 초등학교는 1시간 정도, 예. 중학교는
이제 북한에서는 제가 중학교까지 갔죠. 예. 4년째 때니까. 예. 중학교는 한 2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있는 거리여가지고 가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주로 저는 가정교육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막 다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어머나. 또 막 북한으로 말하면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그냥 가정에서 딱 교육시켜 주시고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맞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출신 성분은 나쁘지 않은 가족이었네요. 근데 출신 성분은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이 전쟁 영웅이시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랑 둘이서 술자리에서 이제 주체사상의 인권 침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머나. 그 친구가 밀고를 한 거예요. 스파이였구나.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를 다녀오시게 돼요. 물론 거기서 이제 전쟁 때 세운 공이 있고 하니까 뭐 처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상에. 이제 10년 가까이 그 수용소에 계시다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진짜 순수 빨갱이셨어요. 정말 그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북한으로 말하면 소위 정말 천재였는데 근데 출신 성분이 안 좋으니까 를 못했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농장에 그냥 작업 반장으로 보내지고 이 정도로 그치고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좋게 태어났지만 좋지 않은 그런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 썩을 출신 성분 대한민국이니까 그 아무 쓰잘데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백두혈통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백두혈통보다는 한라산 혈통을 지지한다. 아, 그럼요. 한라산 혈통이 뭐게요? 탈북자 뭐게요?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이 인기가 점점점 북한에서 날로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다른 집 딸들은 다 가는데 너는 왜 아직도 안 가나? 이 산 귀신아 이런 데잖아요, 엄마들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언제 평생 살아도 한국에서 보내는 그만한 돈을 만져보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순수 빨갱이셨던 아버지가 어떻게 남한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막 주체사상에 열정적이다가 이제 왜냐면 아버지의 정체성을 찾아준 사상이니까 우리를 인간을 규정해 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다가 주체사상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주인을 책임져 줄 사람이 오보이 실용입니다. 그렇죠. 요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이 인권 침해성을 느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운명의 주인 자기 자신인데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주는 게 수령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령한테 복종시켜야 되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희망이 없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탈출을 꿈꾸셨죠. 탈출이라면 어디로 탈출을? 중국인가요? 한국인가요? 그때는 어딘가로. 어딘가로. 이 땅만 벗어나서. 네,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라고 회의감을 느끼던 차에 아버지가 우연히 아마 라디오를 조립하다가 했는지 아니면 친구 통해서 그랬는지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야, 여기 이거다. 하고 완전 흠뻑 빠지셔서 라디오를 하나 이제 우리가 녹음기라고 했었죠, 북한에서. 그거 카세트 플레이어를 하나 구입하셔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 다음에 그때부터 매일 거의 10년 동안 한국 라디오를 계속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가요? 네. 엄마나. 근데 이게 얼마나 그게 기억이 나냐면요. 낮에 북한에서 남자 어른들이 엄청 육체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육체 노동을 막 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그 라디오 듣겠다고 새벽에 가장 잘 들려요, 맑게. 그러니까 아버지 새벽까지 주무시지 않고 어머나. 그거 이러고 끌어안고 라디오를 듣고 한두 시간 자고 또 일 나가고. 어머나, 어떻게 보통 밤 그 시간대 다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 한국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때 아버지께서 라디오를 온몸으로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진짜 그 정도로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탈북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라디오를 먹었다고 할 정도였을까요?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KBS 한민족 방송, KBS 한민족 방송이랑 극동방송, 극동방송, RFA 자유아시아 방송,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다 들었구나. 네, 이게 인권 방송을 다 들으셨네요.
이것들을 주로 예. 이렇게 듣다가 예. 새벽에는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셨는데 예. 그때 이제 탈북민의 정착 수기라든지 아니면 뭐 간증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게 거기서 아버지가 엄청 이제 도전받고 예. 충전을 받고 거기 힘을 얻으신 거죠. 저도 이제 희미하게 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아마 라디오 드라마였어요. 근데 막 비 오는 저녁이었는데 예. 여자가 예. 노란 택시에 내려서 예. 이제 우산을 들고 예. 아버지를 마중을 나갔나? 예. 아무 그런 장면을 묘사해 주는 게 있는데 예. 어릴 때 그거 옆에서 듣는데 그게 그림이 싹 그려지는 거예요. 이야. 그런 기억도 나고 예. 그러면서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야 깨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북한 왜 안 무너지냐, 왜 저놈의 나라에서 들고 못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야 일어나죠. 들어야 일어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딱 보니까 이렇게 한국 방송 들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만 못 들었어. 아, 못 들으셨어요? 응. 야, 그거한테 공부하셨습니까? 그러게 한국 방송 듣는 것도 지능순이네요. 근데 어떻게 저희 가족은 이게 어떤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국 방송 듣고 여기 오신 분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듣고 네. 아버지가 이렇게 깨우쳐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걸 알고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는 두 가지가 상반돼서 교차했었어요. 예. 그 첫 번째는 북한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예. 그 인상이 남아 있어서 뭐 서울 가면 뭐 거지가 거리에 득실거리고 예. 뭐 피 뽑아 팔아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는 걸 아닌 걸 알지만 무의식 속에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고요.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예. 한국 라디오도 듣고 하니까 그치, 예. 이 한국에 대한 잘 사는 나라, 예. 좋은 곳, 또 우리나라라는 예.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교차했는데 예. 거의 5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북할 때도 예. 이제 처음에 저는 중국 가는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부모님이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어리니까 또 나가 실수하고 예. 그러면 잡혀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국에 와서야 서울 간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딱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아빠가 계신 건 좋지만 가면 내가 이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왔는데 또 거지가 있는 나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치. 그게 하도 세뇌가 되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아니라는 걸. 그렇죠.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다 출발을 한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탈북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손이 어떻게 손을 잡으신 건가요? 아, 그것도 이제 그 어려웠는데 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탈북하셨을 때 이제 막 중국에서 선 찾다가 실패하셔가지고 네.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한 3번 정도를 실패하셨어요. 네, 한국을 가고 싶어서 정말 온몸으로 뛰었군요. 네, 아버지가. 진짜 그래야 사니까. 그래. 그러다가 4번째 만에 예. 어떻게 선이 연결이 돼서 이제 아버지가 한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혼자. 네, 혼자 예. 오셔서 저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때 아버지가 일을 3개 하셨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 예. 처리하는 게 새벽에 다니잖아요. 예. 그거를 하시고 그게 끝나면 회사 갔다가 이제 그 회사 끝나면 그 먹거리 저기 우이동 먹거리 골목 가서 예.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시고 이렇게 진짜 대단하시죠 아버지가. 어머나. 돈도 모으고 해서 예. 저랑 예. 엄마랑 둘째 누나를 예. 이제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2008년 2월에 나오셨는데 그해 10월에 예. 저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아버지가 빡세게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출발해서 단기간 내에 한국을 들어오셨나 보네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 그때는 그 탈북 루트 여기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막 예. 거기로 해서 그 정도까지만 네네. 해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단축할 수 있었죠. 이제 큰 누나는 그 워낙 감시가 심해가지고 못 왔었어요. 큰 그러다가- 누나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우리 주찬양. 예. 주찬양 씨가 이분의 누나입니다. 예. 세상에. 네, 구독자분들이 저희 누나를 아시겠군요. 아우, 아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따가 아이고. 댓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한국에 딱 오셔서 연락이 오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저는 아빠랑 통화를 못했어요. 엄마가 했겠지. 엄마랑 아빠는 이미 한국에 대한 마음을 확정을 하고 아빠 가셨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대화보다는 의심 안 했구나. 어떻게 와야 될지가 더 우선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엄마. 그래야 의심도 덜 받고 그치. 저희도 실수 안 하고 그렇지만 저는 뭔가 우리 아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한쪽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충만할 따름이었지.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네요. 네, 어머니랑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그냥 눈치만 채고 있었지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죠. 일단 저희가 탈북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던 게 보통 이제 강을 건너면 이 브로커가 나와서 픽업을 해가야 그쵸. 되는데 그날 브로커가 안 나온 거예요. 어머나. 저희는 생전 처음 밟아보는 그 땅에 거의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세상에. 그때가 10월 말이었는데 북한에 10월 말이면 엄청 춥잖아요. 그래요. 살얼음 초겨울이죠. 그래갖고 그 추운 때 바지 다 젖고 막 꾸덕꾸덕 얼고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그 상태에서 막 저희가 도로 따라서 뛰다가 차 오면 다시 막 뛰어내려 숨고 이렇게 막 정신 없다가 다행히도 이제 택시를 하나 잡아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랑 연결이 되고 이제 그 안전 가옥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브로커 집에. 그렇게 급박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집 안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느낄 겨를이 거의 없었어요. 이 중국 갔다가 저는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서 한국에 왔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루트인데 시간이 좀 걸려요. 맞아요. 제가 캄보디아로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캄보디아가 그 교회선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대한민국 교회에서부터 오는 물질적 후원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네. 기도도 해주면서 보호가 엄청 강해졌었어요. 네네. 아버지는 위험한 데로 오시고 저희는 좀 안전한 데로. 야, 그러면 북한 사람치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비행기를 타보셨네요. 그럼요. 북한에서 아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네? 우리 동네에서 하늘에 비행기 지나만 가도 하용을 찍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비행기 탔던 건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까지도 예.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어요. 이게 비행기를 딱 타고 인천공항 상공에 딱 왔는데 저희가 새벽에 내렸어요. 저는 이제야 한국 간다는 안도감 때문에 비행기에서 잠들었어요. 대한항공이었던 것 같아요. 띵!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뒤에 딱 나오잖아요. 그 소리에 눈을 딱 이제 떴는데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봤는데